Thank you, Bonnie, for introducing me. My name is Kyung-Sak Kyum. For the closer and wider the thinker with the majority of people here, so I'm going to present my presentation in Korean. So I'm sorry for. 네,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D램을 만들고 있는 팀에서 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CXL이 도입되는 이제 헤테로지스 메모리 시스템 관련돼서 몇 가지 배경 지식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SMDK라고 하는 CXL 제어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XL 배경 관련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MLAI 이 응용, 이제 GTP, 챗 GPT로 대표되는 응용들이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경에 약 1.4TB였던 사이즈가 2024년에는 800TB로 늘었고, 더 커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용들의 동작 과정에서는 특이하게 이 모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D램의 이제 인터미디어 리절트를 저장하는 이런 이제 동작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니즈는 결국 메모리에 대한 용량과 캐파시티, 밴드위스에 대해서 더 가속화하는 그 응용들의 QS를 올리기 위한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애플리케이션 니즈와는 다르게 실제 컴퓨터 리소스들의 발전 속도는 그 제약이 있었는데요. CPU는 최근 5년 동안 약 2배에서 3배 정도 용량이 증가해 왔는데, 메모리의 개발 속도는 그보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서버 시스템에서 불러오게 된 현상은 싱글 코어당 메모리 밴드위스는 이제 더 감소하는 이런 증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버 시스템 관점에서는 CPU는 이제 룸이 있는 거고, 메모리는 리미트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XL은 이러한 기술적인 배경을 에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화두된 기술이고요. 그래서 CXL 아키텍처에서 CXL 키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CXL의 키 디자인은 무엇보다 이제 컴퓨터 리소스들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어프로치고, 메모리나 스토리지, 볼레타일 메모리나 퍼시스턴트 메모리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나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걸쳐서 여러 컴퓨터 작업원들을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지빌리티라고 하는 플러거빌리티와 어떤 스위치, 패브릭으로 연결돼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이 확장된 메모리 자원들을 컴포저블 할 수 있는 이런 피처들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의 캐시 코어런시를 지원해서 로우 레이턴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말씀드릴 PCI의 키 디자인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기존의 기술과의 호환성을 유념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CXL에서도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PCI 키 디자인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PCI는 오픈 스탠다드 커넥티비티로 CXL이 사용하기 이전에도 이제 NVMe나 GPU, NIC 같이 컴퓨팅 시스템에서 주요 주변 장치들이 널리 사용되어 오던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리고 PCI는 이 자체적으로 풀리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를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PCI 호스트와 디바이스가 네고시에이션 되는 과정에서 이 스피드와 위스가 온라인 네고시에이션이 돼서 조정될 수 있는 이런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CI 스펙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빠르게 발전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각 버전 4.5, 4.0에서 5.0, 5.0에서 6.0이 업데이트 되기까지 각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각 스펙당 데이터 레이트는 이제 더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I 자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모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트 어드레서블이나 블럭 IO, DMA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DDR 메모리에서 지원하지 않던 호스트 시스템과 여러 매니지먼트 펑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나 헬스, 로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XL은 세 가지 디바이스와 세 가지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디바이스는 타입 1은 네트워크 IP, 타입 2는 엑셀러레이터로 GPU나 프로세스 인메모리 같은 디바이스, 타입 3로는 볼레타일 메모리와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와 다르게 또 세 가지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CXL이 정의하는 프로토콜은 레이어 1, 레이어 2에 해당하는 이제 하드웨어 프로토콜이고요. 첫 번째 레이어 1은 PCI 파일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데, 레이어 2의 프로토콜은 CXL에서 새롭게 디파인했습니다. 그래서 CXL .mem과 .cache, .io가 있고요. .mem은 마스터 투 서브올디네이트 트랜잭션을 정의하고,
CXL 캐시는 호스트 디바이스 트랜잭션, .io는 PCI와 unordered IO 트랜잭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CXL 스펙 또한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 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 버전 1.1이 릴리즈 되고 나서 버전 1.1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디바이스 타입과의 프로토콜 3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때는 서버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는 토폴로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와 인터리빙 피처를 처음 소개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2.0 스펙이 릴리즈 됐고요. 2.0에서는 이제 PCI 버전 5를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 최초로 이제 메모리 풀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메모리 풀링은 싱글 스위치와 싱글 렉스케일로 구성되는 작은 메모리 풀이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패브릭 매니저 API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0의 키 피처로는 메모리 풀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기능들로 이제 핫 플러그. 근데 여기서 핫 플러그는 이제 피지컬 장치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좀 다르게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플 로지컬 디바이스, 그리고 QoS, 그리고 시큐리티 피처들을 소개했습니다. 3.0 스펙은 작년 8월에 릴리즈 되었는데요. 이때는 PCI 6.0을 디파인하고 있고, 이때는 메모리 풀링을 이제 더 큰 클러스터 케이스, 메모리 클러스터 케이스로 키우면서 멀티레벨 스위치와 렉파드로 연결되는 토폴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모리 클러스터를 제어하기 위한 GFAM이라고 하는 글로벌 패브릭 어태치드 메모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의 피처 역시 이 메모리 클러스터와 연결돼서 이제 디바이스를 더 동적으로 덴시티를 더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이나믹 캐파시티 디바이스와 QoS 트로틀링 할 수 있는 그룹, 그리고 CXL 디바이스의 퍼포먼스 모니터링 같은 새로운 키 피처들을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제 CXL에 대한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요, 저희가 CXL이 도입되는 헤테로지니어스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헤테로지니어스 메모리 시스템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실리콘 특성을 가지는 메모리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서로 다른 특성이라 함은 밴드위스나 레이턴시, 펑셔널리티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XL 메모리나 그 CXL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 시스템의 하드웨어,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CXL 기반의 헤테로지니어스 메모리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컨시더레이션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2종류의 CXL 메모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CXL D램이고요. 저희는 이제 CXL MXP 메모리 익스펜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타입 3 볼레타일 메모리이고, 폼팩터는 EDSFF의 인클로저를 가지고 있고, EDSFF의 E3.S 폼팩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1T, 2T를 지원하고요. 미디어는 DDR5, 캐파시티는 최소 128기가에서 이제 1TB까지 가능하고요. 올해 4Q까지는 256GB의 커스터머 샘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스피드는 젠5의 8레인이고, 그리고 이제 밴드위스는 이제 RTX 별로 이제 32GB까지 최대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펑션들로 라스, 멀티 심볼 ECC 이제 진단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익스펜더들을 시스템에 채용하면 구성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2배 정도의 메모리 캐파시티와 밴드위스를 스케일업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입 3에서 연상 기능을 가진 PNM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NM은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이고요. 그래서 CXL 타입 3 디바이스 내에 컴퓨테이셔널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PGA 베이스의 솔루션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 내부의 프로세싱 메모리 엘리먼트의 추가로 이제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무브먼트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 에피션트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디바이스 내부에서 인메모리 컴퓨팅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ML/AI의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인풋과 인터미디엇 레이어, 그 최종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프리퀀트하게 호스트와 디램 간의 데이터 무브먼트가 필요했었는데, PNM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인터미디엇 레이어에는 디바이스 내부에서만 움직이고, 최종적으로 호스트와는 디램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메모리 액세스만 CPU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으로 데이터 무브먼트를 줄이고, 이로 인한 어떤 전력과 성능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XL이 도입되는 시스템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CXL을 지원하는 CPU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텔 아키텍처에서는 4세대 재원 중에 코드네임 SPR 이후 버전이 필요하고, AMD 아키텍처에서도 4세대 에픽 이후 코드네임 제노아 이후의 CPU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하드웨어적으로 전통적으로 D램에서 제공하고 있던 훅들이 있는데, CXL D램에 대해서도 인터리브하거나 PMU를 사용하거나 DMA를 사용하거나 프로파일러 하기, 이런 기능들을 지금 이 두 CPU 벤더들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뿐 아니라 이제 당연히 PCI 제너레이션도 5세대 이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시스템 하드웨어 관점에서 고려돼야 될 부분은, PC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XL뿐만 아니라 NVMe나 GPU나 NIC 등에서 다 이제 고려가 되고, 대략 CPU당 약 100레인 정도, 물론 이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공유되는 거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폼팩터가 좀 약간 아규어블한데요. 이제 CXL용 폼팩터는 이제 EDSF 표준 혹은 이제 ARC 같은 폼팩터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플레인과 마더보드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만약에 핫스왑 같은 기능을 생각한다면 백플레인 전면에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 연결되는 폼팩터가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XL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 시스템 메모리를 스케일링 업하는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기존의 서버 시스템보다 좀 더 파워나 서멀, 쿨링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개발 중인 CXL D램 성능을 약간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CXL도 기본적으로 CPU 내에 있는 PCI 컨트롤러에 연결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어떤 뉴마 아키텍처상의 뉴마 어웨어니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선 밴드위스 면에서는 저희가 CXL 로컬 CPU에 연결된 CXL 메모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워크로드를 기준으로 약 현재 21.5기가에서 28.7GB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시는 현재 인더스트리가 로컬 CXL 메모리 레이턴시 기준으로 200나노세크를 인더스트리에서 목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이제 270나노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르마 레이턴시가 현재 CRB 케이퍼블 시스템들에서는 약 로컬 CXL과 리모트 CXL D램 간에 약 200나노 정도의 레이턴시가 있는데, 이게 참고로 DDR과 한 110 정도보다 좀 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능 관점에서는 어떤 메모리나 시스템 그리고 서버 시스템들에 대해서 성능 최적화가 아직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와 패브릭 디바이스들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CXL 인더스트리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CXL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더스트리와 리서치의 좀 핫한 토픽으로 크게 이제 이 헤테로지니어스한 CXL 도입되면서 헤테로지니어스한 메모리 티어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선 티어링 관점에서는 밴드위스 캐파시티의 어그리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아이솔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개의 메모리 간의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메모리 밸런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이퍼바이저와 베어메탈 간의 메모리 벌루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SLA와 QoS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많은 이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해주신 멤버지 솔루션도 이런 부분을 이제 커버하고, 저희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매니지먼트 하는 관점에서도 CXL 버전별로 CXL 디바이스를 어떻게 디스커버리 할 것인지, 이제 스펙에 정의된 동작대로, 그리고 로지컬리 메모리 온 오프라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피지컬 핫 애드 리무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더 커진 휴지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커널랜드와 유저랜드의 어떤 적합한 아레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매니지먼트 펑션, 그리고 성능 레포트 CXL에 대한, 그리고 에러 핸들링 등등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지금 CXL이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별로도 굉장히 넓게 걸쳐 있는데요. 우선은 벤치마크를 위해서 기존의 어떤 DDR을 위해 사용되었던 또 MLC나 스트림, 멀티체이스, mem테스트 같은 것들이 CXL을 위해서도 잘 동작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CXL CLI라는 툴들도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고, 기존의 뉴마시티엘, PCM 같은 툴, 그리고 어떤 기존의 힙을 다루기 위한 힙 얼로케이터나 ABI, 립뉴마 같은 라이브러리,
그리고 커널 내에 이제 MM 서브 시스템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CXL, PCI, ACPI에 걸친 디바이스 드라이버, 어떤 G수압이라든가 캐시, C그룹, THP 이런 것들이 CXL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 관점에서 하이퍼바이저나 VM 컨테이너도 CXL을 어웨어할 필요가 좀 있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CXL을 위한 Q에뮬레이터 개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시스템 관점에서 바이오스나 BMC도 CXL에 대해서 어웨어해지고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XL의 어떤 필요한 메모리와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몇 번에 발표에 걸쳐서 이야기가 됐었지만 CXL의 토폴로지에 대해서 추가로 좀 저희 관점을 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XL 토폴로지는 이제 3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CXL 이게 버전과 CXL 버전 1.1, 2.0, 3.0과 깊은 연관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이게 이 세 가지의 토폴로지는 일단 CXL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의 모추얼리티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발전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스테이지는 근데 한 스테이지가 넘어간다고 해서 다른 스테이지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실제 리얼월드 유즈 케이스에 의해서 고려해서 이 세 가지 토폴로지가 혼용돼서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다이렉트 어태치드로 CXL 디바이스가 서버 시스템에 바로 연결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하나의 스위치나 하나의 렉을 기반으로 CXL 리소스들이 연결이 되고 CXL 클러스터에서는 멀티 스위치와 멀티 렉으로 연결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이렇게 스테이지가 넘어가면서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면은 이게 CXL 스펙 버전과 상당히 일치하고 말씀드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온라인이 되어 있고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컴퓨팅 리소스들을 컴포저블하게 연결할 수 있고 더 많은 유즈 케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게 포지티브한 면입니다. 근데 네거티브한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제로 레이턴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증가할 것이고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더 많은 자원들의 연결에 토폴로지에 대한 거의 다 이제 스파인리프와 메시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의 숙제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이제 매니지먼트 컨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스테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다이렉트 어태치드 이 상태는 CXL 버전 1.1과 2.0에서 디파인하고 있는 상태고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서버 노드에 CXL 메모리가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이때 CXL 디바이스는 두 가지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RCD라고 하는 리미티드 CXL 디바이스로 버전 1.1 디바이스를 의미하고 2.0 이후부터는 디바이스는 이제 PCI 관점에서 스탠다드 엔드포인트가 되고 호스트도 PCI 루트 포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CXL 호스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몇 개의 레이어드된 드라이버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이제 CXL 디바이스 드라이버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PCI 레이어에서도 CXL을 위한 최근 이제 클래스 코드가 이제 리졸브 되었습니다. 그리고 ACPI 드라이버에서도 CXL을 위한 ACPI 스펙 내 루트 오브젝트와 호스트 브리지를 위한 코드가 리졸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에서도 CXL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UEFI 스펙의 확장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이렉트 어태치드 서버 시스템에서도 이 CXL을 연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스택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하다입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풀링 스테이지입니다. CXL 버전 2.0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테이지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노트하고 싶은 부분은 2.0에서 이야기하는 메모리 풀은 타입 3 디바이스에 대한 풀이고 2.0에서도 타입 1과 타입 2 디바이스는 점대점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스위치, 싱글 렉이고 이 CXL 스위치는 기본적인 CXL 스위치의 구성은 업스트림 포트와 다운스트림 포트 그리고 스위치 내부에 포인트 포인트 브릿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가 도입이 되면 2.0에서 디파인한 패브릭 매니저를 통해서 스위치와 디바이스를 이제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기능들이 함께 활용이 될 것이고요. 이 패브릭 매니저는 메일박스와 MCTP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렉은 인터노드, 인터서버 노드 간 커넥티비티를 하는데 사용이 되고 이때는 OCP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탠다드 렉 42U나 48U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TOR 탑업 렉 스위치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패브릭으로 기존의 옵틱스에서 최근 CXL을 위한 포토닉스 QSFP 커넥터를 기반한 포토닉스 같은 CXL용 니카드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모리 클러스터 단계입니다. CXL 3.0에서 디파인 하고 있고, 이때는 진정한 컴포저빌리티를 100% 다 지원하는 이제 리소스 팜 형태가 되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멀티 스위치와 멀티렉이고 GFMA를 통해서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에서 이제 멀티레벨 스위치들은 이제 스파인리프 아키텍처로 연결이 되고, 스파인리프는 스위치와 스위치 간의 트랜잭션 CXL 단면과 IO가 사용되게 되고, GFMA를 통해서 스위치 레벨 간 통신이 제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컴퓨터 자원은 이제 리프 스위치에 연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렉파드는 이제 인터렉 커넥티비티고, 때는 이제 EOR이 추가 스위치가 필요하게 되고, 이제 메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최종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스케일로 확장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CXL 토폴로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CXL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XL은 메모리를 스케일링 업하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TCO 관점에서 세이빙이 있고요. 1차적으로 스케일링 업과 스케일링 아웃을 비교해 보면 TCO의 이득이 있고, 서버 관점에서는 더 적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CPU와 D램을 사용하는 TCO 세이빙,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는 더 적은 서버 노드들로 인해 스페이스, 파워, 서멀, 그리고 이제 휴먼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관점에서도 이제 패브릭 레이턴시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가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이득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물론 스케일 아웃은 스케일 업과 다르게 또 다른 스케일러빌티나 HA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CXL을 개발하고 메모리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협업을 해오면서 있었던 이제 실제 메모리 적용 사례와 성능 이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레디스를 사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MLAI 응용으로는 GPT, BERT, NASnet, DLRM 같은 응용들을 사용해왔습니다. 테스트베드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하지 않았지만 이 3개의 응용들과 CXL은 CXL MXP D램, PNM, 그리고 SMDK 소프트웨어, 그리고 CXL을 지원하는 시스템 CRB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밴드위스 증가로 인한 이득으로는 MLAI 응용 중에 BERT와 NASnet 응용이 DDR 메모리뿐만 아니라 CXL D램을 차용함으로써 최대 2배에서 약 45% 정도 밴드위스 이득으로 인한 성능 증가를 보였고, 캐패시티 증가로 인해서도 레디스 IMDB 응용에서 CXL D램의 캐패시티를 추가로 사용하면서 메모리 레포지토리 부족으로 인해서 에빅션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아도 돼서 약 38% 정도의 성능 이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디스 응용을 스케일 아웃 대비 스케일 업으로 배치했을 때 이때는 서버 레플리카들 간의 TCP/IP 플로우 컨트롤과 매니지먼트 트래픽이 줄어들면서 최대 2.86배의 성능 이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PNM이라는 디바이스를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싱 유닛이 기능이 있는 CXL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이때는 DLRM 응용에서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SLS 오퍼레이션을 전부 다 디바이스 내에서 오프로딩이 가능해서 DLRM 응용에서 약 3.7배 성능 이득을 보였고요. 그리고 GPT 응용에서 호스트와 D램 간의 인터미디어 데이터를 교환하지 않는 데이터 패스를 최적함으로 인해서 약 2.3배 정도의 성능 이득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부분은 실측 결과는 아니고 좀 유망한 이제 유즈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메모리 풀, CXL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풀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베어메탈보다는 메모리 가상 환경에서 더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베어메탈 OS, 하이퍼바이저, VM 간의 메모리 벌루닝을 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이 베어메탈 OS 내부나 VM 간 혹은 하이퍼바이저 간의 메모리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는 시나리오, 그리고 OS에서 제공하는 트랜스cenden트 메모리 인터페이스, 그래서 OS 레벨 스왑이나 OS 레벨 캐시도 가상 환경에서 좀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 풀링인데요. CXL이 그리고 있는 3.0 이후에 이제 최종 그림이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컨벤셔널 디스어그리게이션 아키텍처가 아니라 파인 그레인드, 리소스 그레인드 디스어그리게이션을 허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컨벤셔널 디스어그리게이션은 서버 노드 단위의 디스어그리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CXL에서는 컴포저블 디스어그리게이션으로 리소스 유닛, 내가 필요한 메모리나 컴퓨터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자원만을 이렇게 동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리소스 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최종적인 유즈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저희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SMDK 스케일러블 메모리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하는 메모리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SMDK 이제 메모리 티어링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메모리 티어링 솔루션들의 사례들을 공부를 해왔고요. 우선 티피컬하게 이제 메모리 티어링 솔루션이라고 하면 대략 이제 이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응용의 워크로드가 생성하는 액세스 패턴에 따라서 핫 데이터와 콜드 데이터 대략 이제 로컬리티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어가 있고 메모리 티어링 솔루션은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레이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레이어는 니어 메모리와 파 메모리가 있고 되게 레이턴시 기반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레이어와 메모리 레이어 간의 연결, 핫 데이터는 니어 메모리, 콜드 데이터는 파 메모리에 두기 위한 어떤 방법론, 이 무브먼트들을 디파인하는 것들이 어떤 메모리 티어링 솔루션들을 이제 앱스트랙션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근에 AWS에서 만들고 있는 데이몬이나 메타의 TMO, TPP, 구글의 웨어하우스 스케일 컴퓨터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모두 다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기타 어떤 학계나 인더스트리에서 나오는 메모리 티어링 솔루션들도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앱스트랙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은 삼성은 이제 메모리 벤더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규모의 어떤 하이퍼스케일 워크로드를 저희가 제안하는 방향에는 조금 아주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삼성은 메모리 벤더로서 이러한 헤테로지스 메모리, DDR이나 CX, HBM 같은 메모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전체 메모리 티어링 솔루션에서 아래쪽 메모리 레이어 를 결정하는 쪽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SMDK도 이 위쪽 레이어에서 데이터의 핫니스, 콜드니스, 액세스 패턴을 할 수 있는 이쪽 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한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 SMDK의 메모리 티어링 접근이었습니다. SMDK의 이제 메모리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SMDK는 여기 최종적으로 이제 CXL 메모리 사용하는 응용과 CXL 하드웨어 현재 저희는 이제 D램과 CXL MXP D램에 대해서 동작하고 있고 이제 PNM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이 응용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필요한 중간에 티어링을 하기 위한 모든 인터페이스들을 가능한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SMDK의 목표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선 응용 스페이스와 커널 스페이스에 걸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커널 스페이스에서는 CXL 메모리를 다루기 위한 CXL용 메모리 노드와 드라이버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OS 레벨에서 CXL 메모리를 시스템 램뿐만 아니라 캐시나 스와브로도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스페이스에서는 사용자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고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컴패터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응용 관점에서는 새로운 메모리가 등장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다시 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부분은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저들을 위해서 컴패터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 옵티마이제이션 라이브러리는 또 일부 프로그램을 통한 어떤 아카데믹 리서치라든가 더 높은 수준의 최적화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일종의 두 마리 토끼처럼 컴패터블과 옵티마이제이션 라이브러리 둘 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티어링 엔진을 심리스하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티어링 엔진은 어떤 메모리 프라이어리티나 캐파시티 밴드위스에 대한 티어링 기능들, 옵션들을 제공하기 위한 티어링 엔진이 동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메모리 CPU라든가 CPU 개수, 코어, 뉴마웨어 같은 것들을 고려한 메모리 풀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XL CLI라고 하는 오픈소스 툴을 확장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디바이스들을 제어하기 위한 CXL 표준 기능과 SMDK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패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컴패터블 라이브러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거나 최소한의 수정으로 임플리시트하게 CXL 메모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서드 파티 힙 얼로케이터에 대한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라이브러리 레벨의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응용을 수정하지 않고도 CXL 메모리를 쓸 수 있고요. 현재 랭귀지 바인딩은 C, C++, 파이썬, 자바, 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API이고 API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코드를 고치게 되면 익스플리시트하게 CXL 메모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옵티마이제이션 라이브러리는 메모리를 할당하기 위한 얼로케이션 라이브러리가 있고 API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스템의 메모리 상태, 풋프린트를 조회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API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랭귀지 바인딩은 C, C++, 파이썬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메모리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XL D램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세 가지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CXL D램은 네, 슬라이드 이제 2개 남았습니다. CXL 메모리는 프라이머리 유즈 케이스는 시스템 램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DR 메모리와 조금 다른 CXL 네이처들을 반영해서 CXL 메모리를 시스템 램으로 다루기 위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는 저희가 커스텀 커널인데 지금 바닐라 커널의 움직임을 저희도 계속 센싱하면서 바닐라 커널을 맞춰서 이제 마이그레이트 해가고 일부 저희 내용을 이제 업스트림하기 위한 내용들을 계속 노력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바닐라 리눅스 커널로 수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램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어떤 스왑이나 캐시 같이 다른 워크로드에서는 응용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OS 백그라운드나 가상화 스택이 연결됐을 때 스왑이나 캐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CXL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공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XL CLI라는 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저 스페이스에서 동작하는 어떤 CLI 툴이고 SMDK를 제어하거나 CXL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CXL 스펙에 정의된 명령들과 SMDK 기능을 제어하는 유니파이드 된 인터페이스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SMDK는 이제 2022년부터 개발이 돼서 21년부터 개발이 돼서 2022년 3월부터 오픈 소스를 해왔고요. 그래서 현재는 각 쿼터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은 이제 1.4가 GitHub에 오픈 소스가 되어 있고 7월에 1.5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소스 코드와 테스트 케이스 어떤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 SMDK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삼성 CXL 메모리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MDK는 오픈 MPDK라고 하는 삼성 메모리사에서 2018년부터 저희가 이제 현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소스를 사용했던 컨트리뷰션을 다시 인더스트리에 돌려주고 또 에코시스템에 기여하고자 2018년부터 오픈 MPDK라고 하는 오픈소스 포탈을 운영해오고 있고 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